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어제가. 그런데 세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민간 헬기 한 대가 저수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저수지입니다. 지금 물주머니를 매단 헬기 한 대가 이렇게 천천히 하강하는가 싶더니 물에 통 부딪힙니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다시 올라가죠. 그 충격으로 꼬리 쪽에 부품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이게 동그라미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네. 헬기는 다시 상승하는가 싶었는데요. 이렇게 애써보지만 통제력을 잃은 듯한 모습이죠. 몇 바퀴를 공중에서 돌다가 그대로 저수지로 추락을 합니다. 아마 이제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헬기를 가까이서 보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저 장면을 촬영하다가 지금 저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하고 연기가 좀 많이 났어요. 소리가 왜 모터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될 때 그런 굉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자동차 급발진이라든지 약간 그런 굉음. 세상에 지금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건데 지금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헬기에서 뭔가 굉음이 났다. 이건 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뭐 헬기에서 원래 소리가 크게 나긴 하는데 지금 특별히 굉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기계음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목격자가 추정을 하는 것은 혹시 뭐 기체 고장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저분은 저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오늘 11시 8분경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저렇게 추락한 다음에 저 헬기가 저수지로 그대로 이제 침수가 된 거예요. 저수지 안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저 저수지가 수심이 1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소방당국이 바로 출동해서 수색을 했는데 지금 그 잠수부 16명을 포함해서 이제 그 구조대원들이 이제 수색을 한 거죠. 근데 4시간 만에 헬기가 발견이 됐는데 조종 그 기장이 60대 기장인데 조종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세상에. 끝까지 조종관에서 놓지 않고 뭔가를 탈출을 시도하거나 뭔가를 조작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저 헬기는 저수지 수면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은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저수지에서 담수를 해서 이동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이라기보다도 사전 장비 점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체를 뭐 인양을 하고 뭐 거기 블랙박스나 뭐 그런 걸 확보가 돼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이나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다 주기별로 되어 있고요. 물론 자세한 사고 원인은 뭐 정밀하게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헬기에 관련해서는 뭐 이 정기 점검을 해왔다 이런 얘기는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부족해요. 계속 정밀하게 따져 봐야 되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담수 훈련이라는 게 뭔가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산불이 났을 때 진화를 하려면 이 바구니 같은 데 물을 담아서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수지에서 물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이 헬기는 민간 항공회사 소속의 헬기입니다. 요 포천시청과 계약을 해서 아직 훈련에 정식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원래 오늘부터였습니다. 오늘부터였었는데 지금 이 60대 기장이 어제 자체 점검을 위해서 저수지에서 물을 담는 그 작업, 그러니까 자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일단 이 60대 기장 같은 경우 군에서부터 조종사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력이 40년 정도 되는 베테랑이고 올해 봄에도 5번 정도 포천 산불 방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 비행 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어제 오후 1시에 2명이 탑승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빨랐던 오전 11시였고 실제로는 60대 기장 1명만 탑승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왜 이런 2시간 전에 혼자 탑승을 해서 이렇게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된 것인지 점검을 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 헬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혜연 평론가님,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 것과 그것과는 별개로 이 헬기 기종이 최신 기종이냐 아니면 옛날 기종이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운전하시는 분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졌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원인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혹시 기체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세상에. 이 기종이 참 말이 많습니다. 왜요? AS350 기종인데 이거 몇 년 됐다고 보시나요? 차도 10년만 되면 완전히 노후된 차량이라고 많이 보통 보는데 네. 이 헬기 43년 된 기종입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1980년 10월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이고요. 민간 항공회사에서 이 헬기를 중고로 매입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요. 지난 3월 강원도 영월군에서도 헬기가 추락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는데 같은 기종이고요. 또 2011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다른 것도 아니라 산불 예방 훈련을 하던 중에 산림청 소속 헬기가 추락됐었는데 바로 같은 기종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2023년의 대한민국의 모습 맞아요? 물론 똑같은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 자동차도요. 오래됐는데 점검한다고 이 자동차 수리업체에 가서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한다고 그 자동차가 온전합니까? 저 기종이 43년 됐대요. 베테랑 조종사의 경력이 40년인데 그 베테랑 조종사 경력보다 더 오래된 기종을 이 베테랑 조종사가 무슨 재간으로 지금 당해냅니까 세상에. 물론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내야겠습니다만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헬기에도 블랙박스란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블랙박스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인데요. 다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단은 조사를 앞서서는 이 기체를 인양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중장비를 이용해야 되고요. 특히 아이고. 헬기 업체와 국토부가 협의를 해서 인양하는 데만 좋게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체가 인용되고 나서도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가 이제 인계를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사고 원인을 조사하게 되고 특히 기체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블랙박스 등을 정밀히 조사해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통상 1년 이상 걸린다고도 합니다. 만약에 기체의 결함이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기체 자체의 하자 문제로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헬기 업체의 어떤 과실 책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헬기를 몰다가 안타깝게 숨진 기장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내일 국가수에서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40년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투입돼서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담아서 그 화재 현장에 뿌리는 그 테스트, 헬기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을 당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을, 아들이었을 이 베테랑 조종사 죽음 너무 허망합니다. 유족분들 얼마나 분통 터질까요? 정말로 그 분통 터짐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반드시 이 사고 원인 정확하게 밝혀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파이터도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